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맹자 45번째 시간입니다. 남은 부분이 별로 양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어쩌면 일찍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 광장활 여기 보겠습니다. 진중자 기불성염사제 그 오릉 3일 불식 이무문 목무견야 정상유리 조식실자 과반의 포복 왕장식지 3년 연후 이유문 목유견. 광장이라는 사람이 맹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진중자 이분은 어찌 참으로 청렴한 혹은 염치를 아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염사. 청렴한 사람 혹은 염치를 아는 사람, 이런 뜻이죠. 청렴한 선비, 염치를 아는 선비. 어찌 참으로 뭐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광장은 바로 제나라의 유명한 그 당시에 맹자 당시 제나라의 장수인데요. 예, 무인입니다. 문무를 겸한 분 같아요. 근데 이분은 이 제나라와 진나라와의 전투, 그리고 이 북쪽에 있는 이 연나라와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어서 그 당시에 이 제나라의 대표적인 장수입니다. 네, 그런데 이 양반이 그 맹자와 나이가 비슷한 친구였는지 맹자의 제자였는지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뭐 각각 중 여러 사람들 어떤 사람은 친구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맹자의 제자라고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뭐 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뭐 아무리 연구를 해보아도 친구였는지 제자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분께서는 제자라고 보아도 좋고 그냥 그 당시에 그 제나라 사람이라고 보아도 좋습니다. 광장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진중자 역시 제나라의 자자가 보통 보면 대부인데 아버지부터 대대로 이 제나라의 그 귀족이고 또 지인대라는 사람이 또 귀족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진중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이 진중자는 이 시대를 대표하는 청렴한 그리고 염치를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맹자에게 진중자야말로 어찌 염사가 아니겠습니까? 그 예를 듭니다. 이 사람이 오릉에 있으면서 오릉이라는 곳에 이때 지명입니다. 어릉이 아니라 오릉이라는 지명에 바로 이때 오릉이라는 지명은 역시 제나라에 있는 한 지명이죠. 거기에 살면서 거주하면서 그러니까 제나라의 수도 그러니까 자기의 아버지와 형이 있는 제나라의 수도에 거기에서 살지 않고 임치에 살지 않고 오릉리에 가서 살면서 조용히 이 청렴하게 살았다 이런 말이죠. 이 양반이 3일 불식 뭐 식량이 떨어졌는지 3일 동안 뭘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몸은 귀에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그리고 목무견야 눈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거의 죽을 상태가 되었다 이거죠. 그런데 마침 이 사람이 보니까 그 집에 있던 오릉에 있는 집에 있는 우물가에 그러니까 이 상자는 정상은 우물위가 아니라 우물가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우물가에 보니까 이 오얏나무가 하나 있는데 거기 오얏이 몇 개 달려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이 조자는 풍덩이인데요. 풍덩이가 오얏의 열매를 먹은 것이 과반의 이만한 이 오얏이 있는데 풍덩이가 이만큼 먹어버리고 요것만 남아있다 이것이죠. 요거 남아있는데 이거라도 먹어야지 하면서 이 사람이 포복이라는 것은 기어서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지만 눈이 안 보였으면 오얏나무인 줄 알았겠습니까? 눈이 희미해졌다 이런 뜻이겠죠. 눈이 희미해져서 잘 보이지 않고 귀에도 뭔가 잘 들리지 않고 이런 정도가 되었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기어가서
기어갔는데 그 장차 그것을 오얏나무 그 풍덩에 먹은 이 벌레 먹은 오얏나무라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 해서 기어가서 연이라는 것은 삼키다 이런 말, 세 번 깨물어 먹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인이라고 읽으면 이 글자는 세 가지 발음이 있는데 이 글자는 인이라고 읽으면 바로 인후 그래서 지금도 입이 인후과지 않습니까? 인후 이 목 부분에 있는 병을 치료하는 것이 인후과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때 인이라고 읽고 여기서 여기처럼 삼킨다 할 때는 연이라고 읽고요. 예. 목이 막히다 할 때는 꽉 막혀서 울다 할 때는 오열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인이 아니라 이때는 열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목이 막혀서 울다 할 때 오열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하는 삼키다 그러니까 세 번 삼킨 다음에 세 번 깨물어 먹었단 말이겠죠. 세 번 깨물어 먹고 난 다음에 그때야 귀에 뭔가 들리고 눈에 뭔가 보이기 시작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 알다시피 뭐 사람이 사흘 굶어가 이 모양이 되면 귀도 안 들리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 이것은 이 사람은 평상시에 워낙 이 양반이 귀족의 그 후손이기 때문에 귀족이었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았던 거예요. 명자가 볼 때는. 그러니까 명자가 볼 때는 이 얘기 듣고는 대부분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나. 뭐 청렴결백하기는 무슨 청렴 그리고 염치를 알기는 뭐 염치를 알아. 뭐 이런 이 명자가 이미 이 사람에 대한 파악이 끝난 겁니다. 그런데도 광장은 진중자를 자기 나라의 진중자라는 뭐 친구일 수도 있는 사람을 칭찬을 막 한 겁니다. 진중자야말로 정말 세상에 알아주는 염치 있는 그리고 염치를 아는 그 청렴한 선비가 아니겠습니까? 명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옳은 게 살면서 자기 그 형님이 사는 저기를 떠나서 이 조항을 그러니까 이 임치 및 제나라의 수도 번화한 수도 떠나서 오릉이라는 말에 살면서 조용히 지내는데 사흘 동안 어떤 상황이 있어서 곡식이 떨어졌는지 사흘 동안 안 먹었더니 이 사람이 소문에 들으면 귀에 아무 들리는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이런 상황인데 마치 우물가에 이 오얏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그 오얏이 몇 개 달렸는데 이 풍덩이가 오얏의 열매를 먹어버린 것이 과반쯤 됐어요. 그러니까 벌레 먹은 이 풍덩이에 먹은 오얏이 몇 개 달려있는데 이 사람이 기어가서 그것을 따서 세 번 깨물어 먹고는 그 다음에 귀에 뭔가 들리고 눈에 뭐가 보였다는 이 정도의 우리나라에 이런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고 명자한테 이렇게 자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사흘 굶고 이렇게 눈에 귀에 보이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는 건 좀 이 사람이 평상시에 귀족으로서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보통 보면 사람은 한 20일 정도, 3주 정도 굶으면 사람이 죽는다 그래요. 3주 이상,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3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결국은 죽는다, 목숨이 끊어진다. 옛날에 보면 조선이 망했을 때 또 이 각 지역에서 절식을 하고 나라를 위해서 순국한 사람들이 있는데 대개 보면 한 20일 정도. 중국의 경우도 보면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들어섰을 때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킨다고 굶어 죽은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데 대개 보면 한 3주 정도 되면 목숨이 끊어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 사흘 만에 뭐 이 모양이 돼요. 귀에도 아무 들리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었어요. 하여간 그러나 광장은 이 사람이 이만치 그 형이 조상 대대로 어쩌면 착취를 해서 이루었을 거기에 그걸 먹지 않고 이렇게 견뎠는데 사흘 만에 이런 상황이 되어서 겨우 풍덩이가 먹은 오얏을 세 번 배운 물고는 정신에 돌아왔다. 뭐 이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명자께서 뭐라고 말하느냐. 명자가 제국지사, 제 나라의 이 선비들 가운데서 나는 필 이 중자위 거벽은
이 중자가 거벽, 이 거벽이라는 것은 바로 이 엄지손가락이에요. 그러니까 큰 거벽이라고 생각한다. 넘버원이라고 생각한다. 제일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맹자가 이렇게 말했죠. 내가 볼 때는 적나라에서는 중자 많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중자 오능염, 중자가 어찌 이제 어쩌는 어찌 말은 중자를 두고 어찌 염치를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청렴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중자지죠. 중자 같은 사람의 행위, 이 조수, 조자 조수인데 행위란 말이에요. 행위를 이 충이라는 것은 뭐냐면 충족시키려면 확대해서 진중자가 가졌던 이 조수를 확대한다면 그 진중자를 어떤 사람은 또 충자를 곰곰이 따져본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진중자의 조수, 진중자의 행위를 꼼꼼히 따져본다면, 엄격히 이 계산해 본다면 이 인이란 뭐냐면 요즘은 이 인을 구인이라 그럽니다. 구인 그러면 지렁이에요. 그 끌어당긴 인장에는 보면 지렁이 모양, 지렁이에 이렇게 몸을 이렇게 뭔가 끌어다니면서 기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언덕 구자가 달린 그 구인이라고 합쳐 치우인이라고 하긴 합니다만은 그냥 인 그러면 지렁이에요. 지렁이가 된 다음에야 이 사람은 이 염결한, 청렴한, 염치를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렁이 수준은 되어야 될 것이다. 맹자가 지금 진중자를 이 광장이 진중자를 칭찬하니까 그 사람이 엄격한 의미에서 본다면 청렴한 혹은 염치를 아는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당신은 지금 사람을 잘못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맹자가 계속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면, 지렁이는 상식 땅 위에서는 뭘 먹냐면 마른 흙을 먹고, 사실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맹자가 보기에는 땅 위에서는 마른 흙을 먹고 땅 속에서는 음황천, 땅 속에 있는 누른 지하수. 이때 땅 워낙 황토기 때문에 지하수도 맑지 않고 아마 누른 색깔이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누른 지하수를 먹고 산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중자가 이 지렁이처럼 그냥 마른 흙을 먹고 이 지하수를 먹고 그래서 사는 사람이 아니다 이겁니다. 자, 그럼 따져봅시다 이겁니다. 중자 소거지실, 진중자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백이가 지은 것이냐 아니면 도척이 지은 것이냐. 바꿔 말해 정말 청렴결벽해서 자기가 벌어서 그 맑은 청재라 그러죠. 이 맑은 재산으로 지은 집이냐, 아니면 자기가 이 사람들이 워낙 이 벼슬 하던 집안이어서 귀족이어서 할아버지, 아버지 이때 내려온 것을 받아서 한 세습 재산이냐. 세습 재산이라 따진다면 백성들의 등쳐먹은 재산으로 만든 것이니까 따지고 보면 궁극적으로는 도덕의 도덕질을 해서 한 것이나 뭐 다른 것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바람에 맹자는 결국은 이 지도층 혹은 그 왕이나 혹은 귀족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두고 대대로 맹자 이후에도 대대로 이 경사자적 가운데 제자 몇 가지 중에 한 사람으로만 인정받고 경의 위치에 가지 못했던 겁니다. 경의 위치는 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조금씩 그래도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경의 위치로 올라가게 되는데 사서 삼경, 사서도 경이잖아요. 13경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그 북송 때의 정호, 정의 형제이고 남송 때의 주자가 특히 주자가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사서 집주, 논어 집주, 맹자 집주, 그리고 중용 장구, 대학 장구, 이렇게 해서 4개의 책을 사서라고 해서 경의 수준까지 올린 겁니다. 그래서
그 주자가 보기에는 중국의 이 공자 이래의 육아의 전통적인 이 정통 사상이 확실히 드러나 있는 책이 논어와 맹자와 중용대학 이 네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맹자가 뒤에 이 경의 위치에 올라가게 되죠. 하여튼 그래서 이 맹자가 이 중자 같은 귀족이 진중자가 아무리 청렴하고 염치를 아는 사람에게 떠들지만 그 사람은 귀족의 후손인데 귀족에 속하는데 그 사람이 사는 집이 백이처럼 정말 깨끗하게 해서 정말 이 초가삼간에 사는 그런 사람이냐 아니면 그래도 또 그 기와나 이런 계화를 올린 이 도척에 착취를 해서 먹고 사는 귀족들이 지은 것이냐.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먹는 이 곡식이 이 백이가 심은 것이냐. 백이 같은 깨끗한 맑은 청렴한 사람이 심어서 키워서 먹은 것, 길러서 생산해서 먹는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또한 도척처럼 직접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귀족으로서 농민들 혹은 노예들에게 착취를 해서 먹은 것이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것이 시미가지야. 이것을 나는 알 수가 없다. 그럼 결국 뭐냐면 내가 볼 때 맹자가 볼 때는 백이 같은 청재가 아니고 자기가 먹고 입고 거주하는 것은 전부 알고 보면 아주 농민들로부터 혹은 이 노예들로부터 착취해서 대대로 착취해서 먹었던 경대부의 후손으로서 그 사람도 거기에 속했지. 실제로 뭐 자기가 깨끗하게 벌어서 쓰고 자기가 직접 농사지어서 먹은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서 당신이 누굽니까 이 진중자가 연결한 선배라고 주장하는 광장의 말을 나는 당신의 말을 나는 인정할 수 없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넘어갈까요? 시미가지야. 그랬더니 누굽니까? 광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하상제. 시하상제라는 뭐냐면 그가 진중자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또 어디에 사는 거 이것이 이 사람이 이 청렴한 사람 혹은 염치를 아는 사람이 되는데 무슨 방해가 되겠는가? 그 사람이 좀 귀족의 후손으로서 좀 이래 포실하게 입고 포실하게 먹고 뭐 한다는 거 의식주 그것이 그 사람이 하는 의식주 그것이 그 사람이 이 염사가 되는 연결한 선비가 되는데 무슨 방해가 되겠는가 이런 말입니다. 그게 의식주 가운데 주와 식이 그 사람이 어디에 살고 무엇을 먹는 게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이렇게 지금 또 반박을 하는 겁니다. 맹자에게 피신직구 저 사람은 본인이 스스로가 이 직구라는 것은 신을 자기가 스스로 지어서 남이 지어주는 것을 만들어주는 것을 귀족으로서 착취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자기가 이 구라는 것은 이 신발 리자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보통 신발 리자를 더 많이 쓰는데 이 구도 신발이에요. 그래서 신발을 스스로 짜서 자기가 직접 짜서 미투리를 직접 짜서 신고 그리고 그 처벽당 이 처가 실을 뽑고 옷감을 짜서 이건 실을 뽑았다는 뜻이고 이러라는 것은 옷감을 짠다는 말인데 처가 직접 이 옷을 진중자가 입는 옷을 만들어서 입고 그래서 그것으로서 여기라는 것은 뭐냐면 신발을 신을 여러 개 또 충분하게 지어서 신발을 짜고 또 그 실을 뽑아서 옷을 만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이 곡식과 바꿔 먹고 있는 여기라는 것은 곡식과 바꿔 먹고 있다 이겁니다. 더 많은 생산을 해서 자기 직접 신고 신발 신고 입을 뿐만 아니라 더 생산한 걸 가지고 쌀로 바꿔 곡식과 바꿔서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신은 맹자께서는 이 사람을 염치를 아는 청렴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이죠. 그랬더니 이 맹자께서 말하기를 뭐라 그럽니까?
왈. 이때 왈은 맹자가 말하는 겁니다. 맹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중자는 제지 세가야. 진중자는 제 나라의 세가라는 것은 뭐냐면 귀족이다 이겁니다. 예. 세가라는 것은 대부로서 이 가에 대대로 이 어떤 그 가를 가진 지역. 이 가라는 것은 이미 대부가 가진 그 토지 혹은 사는 그 규모를 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진나라의 세가에 속한다 이겁니다. 진중자는 형대, 이 진중자의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형인 진대라는 사람이 진중의 형인 진대라는 사람이 이게 뭡니까? 이게 그 합록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때 합록이라는 것은 진대의 그 합이 이게 뭐냐면 진대의 뭡니까? 제나라 왕으로부터 받은 그 이 시급, 체업이라고 그러죠. 체업이라고 시급이라고 하는 이게 바로 합록이 만종에 해당된다 이겁니다. 거기서 나는 생산되는 이 곡식이 거의 만종이라는 요즘 말로 얼마 되지만 한 몇 억이 될 정도다 뭐 이런 말이죠. 이 형지록 위 부르지록이 불승이야. 근데 이 사람이 형님이 받은 그 녹, 이 합에서 받은 그 만종에 해당되는 녹이 불의한 것이라고 해서 자기가 먹지 않고 또 형이 대대로 받은 그 저택이죠. 저택. 그러니까 그 임치에 있는 저택이 버르지실이라고 해서 그 불의한 착취한 것이라고 해서 이 양반이 거기에 살지 않고 따로 나가서 어릉이라는 곳에 조용한 곳에 살고 지내고 있는데 이것을 알고 보면 피형리모. 그러니까 이 양반은 형을 피하고 어머니를 떠나서 어릉이라는 곳에 가서 자기가 그 혼자 살고 있다 이겁니다. 부부만 가서 살고 있다 이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타일기 하루는 이 고향에 잘 집으로 이 임치에 있는 그 형의 집으로 왔다. 어머니가 있는 그 아버지가 살던 집이죠. 그래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더니 유괴기형 생하자 어떤 사람인가가 그 형인 진대에게 살아있던 거위를 한 마리 이거 선물로 주었는데, 그랬더니 준 사람이 있다 이것이죠. 그랬더니 이 기가 뭐냐면 바로 이 진중이 빈축이라는 것은 이 얼굴을 찌푸리면서 빈축이란 말이죠. 빈축하면서 인상을 푹 쓰면서 말하기를 빈축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죠. 예예자, 오용시 예예자 위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이. 이 뭐냐면, 어째서 이런 그 별걸 다 뇌물로 우리 형님은 별걸 다 꽥꽥거리는 뭡니까? 얼얼이라는 것은 꽥꽥한 이 의성어예요. 그러니까 거위가 어떤 이 꽥꽥거리는 이 거위까지도 뇌물로 받으셨습니까? 우리 형님은 뇌물로 받았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용시 예애자 위제라는 바로 선생님 우리 형님은 별걸 다 뇌물로 다 받으셨네 하고 지금 자기가 한마디 그 형을 비난한 거예요. 하루는 집에 가봤더니 자기 형님 집에 갔더니 어머니 뵈러 갔더니 어떤 사람이 산 거위를 형에게 뇌물로 바친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선물로 바친 사람이 있다. 그랬더니 진대가 이 사람이 진중이 인상을 찌면서 찌푸리면서 말하기를 우리 형님은 어찌 이런 그 거위까지도 뇌물로 받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 이겁니다. 타일에. 그래서 그 며칠 있다가 다른 날 어머니가 살시아야 이 거위를 잡아서 죽여서 여지식지 그에게 주고 먹게 했다 이겁니다. 그랬더니
이 뭔지 모르고 먹었던 모양이죠. 먹었던 것이에요. 알고 먹은지 모르고 먹은지는 나와 있지 않은데, 기형자외지활, 그 형이 밖에서부터 돌아와서 외출했다가 와서 집에 들어와서 동생이 어머니 자기가 얼마 전에 이 형님은 말이지 이런 거기까지도 뇌물을 받느냐 막 이렇게 얘기 씹었던 사람이 그 고기를 먹고 있는 걸 보고 얼지 얘 이 사람아, 이것은 자네가 말했던 꾀하던 그 거위 고기야 이런 말이죠. 이렇게 얘기했더니 출이 그래요 하면서 밖으로 나가서 와지라는 것은 뭐냐면 토해버렸다 이것입니다. 네, 나아가서는 토해버렸다 이런 말입니다. 이 토할 화자예요. 그런데 이 모죽불식, 그래 어머니가 주는 것은 먹지 않고 어머니가 요리해 주는 그 거위 고기는 먹지 않고, 이 처적식지, 부인이 해주는 것은 부인이 해주는 음식은 먹고, 이 형지실적불거, 형이 사는 집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때대로 내려받은 그 귀족이 사는 집은 거기엔 살지는 않고, 이 오릉죽거지 부부가 오릉에 가서 이 새로 한 집을 사서 거기에는 거주하니, 시상위능 충기 유자호,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이러한 행위를 그리고 어머니 것은 안 먹고 형 집에 안 살지 않은 이런 것을 충기 유자호라는 것은 뭐냐면 정념한 것의 이 충이라는 건 아까 그 최고의 상태란 말이죠. 그러셨으니까 따진다는 말을 기도 하고, 그 충기 유자호, 달리 말한다면 이런 사람을 어찌 염결의 최고 상태의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염결한, 정말로 따져볼 때 염결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청렴한 혹은 염치를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자 같은 사람은, 내가 볼 때 명자가 자기가 볼 때는 명자가 자기가 볼 때는 중자 같은 사람은 인 이후 충기조야. 그러니까 거의 지렁이가 된 다음에야 사람 상태가 아닌 지렁이가 된 상태, 흙이나 먹고 황천이나 땅속에는 물이나 먹는, 지하수나 먹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이 사람을 염결한 사람이라고, 지조 있는 지조를 충족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명자가 자기가 볼 때는 뭡니까, 중자가 일륜 혹은 천륜을 무시하고 부모 형제를 형을 피하고 어머니를 떠나서, 그리고 이래 되면 친척이고 뭐고 임금이고 상하고 이런 것을 전혀 따지지 않고 혼자서 인륜을 무시하면서 이 청렴한 척 하는 사람이니, 염결한 척 하는 사람이니, 염치를 따지는 사람이니, 이런 사람을 두고 명자가 자기가 볼 때 인륜을 무시한, 천륜과 인륜을 무시하는 진중 같은 사람을 명자가 자기는 청렴한 사람 혹은 염결한 사람 혹은 염치를 아는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다. 여기에서 명자의 유학은, 공자 명자의 유학은 그 부모 형제와 화목하게 지내는 것, 그리고 일륜 혹은 천륜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는, 일륜 천륜을 앞세우는 것이 바로 공자 명자의 유학 사상의 핵심 사상 가운데 하나이다. 부모를 무시하고 형을 무시하는 그러한, 그러면서 이 청렴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이 진중은, 명자가 자기가 볼 때는 진중자가 진중입니다. 진중은 청렴한 사람의, 정말로 진정한 유학에서 말하는, 공자의 사상에서 말하는 청렴한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리고 염결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고, 염치를 아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 예의 염치에 벗어나는 사람이다. 함부로 유학의 염사에 대한 규정을 엄격하게 해야지, 진중 같은 사람을, 이런 사람은 어쩌면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세근 행괴, 세근 행괴라고 합니다. 세근 행괴에 속하는 사람이지 정말로 유학에서 공자가 말하는 염치를 아는 염계라는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다. 나는 맹자는 이 진중을 이 염치를 아는 염계라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겁니다. 네, 오늘 여러분 바로 이 다음이 이루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은 여기서 우리가 이루장은 들어가지 말고 오늘은 여기에서 이 얘기를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강의를 끝내고 다음 시간에부터는 바로 새로운 장인 이루장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맹자의 주장이 너무 지나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하여간 맹자는 이른바 부모를 멀리하고 또 형제를 또 멀리하는 그 인륜을 무시하는 사람은 염결한 선비, 염치를 아는 선비, 염치를 아는 지식인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그럼 유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 형제 간의 화목한 삶이다 하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예. 이게 유학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